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빠른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잃지 않기 위해서 인고의 시간을 버텨야 할 타이밍도 있는 겁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따졌어도 내 자산이 얼마가 됐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단지 꿈이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한 2천억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물론 자, 일단 구독 받고 좋아요 알림까지 묻고 따블로 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프투자연구소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자, 요즘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한 2주 정도라는 시간 동안에 등락해서 변동을 잘 활용하신 분들은 재밌는 수익을 유지하고 있거나 또 보고 계시거나 혹은 수익 봤었던 현재 계좌를 잘 유지하고 계시거나 뭐 약간 손실이어도 비둥비둥한 구간에서 움직이고 등락하는 종목분들이 잘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그 상태의 포트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워낙 뭐 밑에서부터 잘 수익을 내어 오셨던 분들은 수익금을 조금 개어냈다가 좀 더 올라왔다가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고, 또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잃기도 하고 뭐 따기도 하고 뭐 장기 보시는 분들이야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마 조금 지금 가장 힘드신 분들은 급등 종목군들 혹은 초대형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도가 높았던 종목들을 근래 들어서 고점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신용 매매를 하셨던 분들도 지금 좀 많이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도 단기 투자를 하든 장기 투자를 하든 중기 투자를 하든 급등주를 하든 테마주를 하든 가치 투자를 하든 성장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든 뭐 계좌를 복리로 불려나가든 그때그때 스팟으로 수익을 가져가든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께 공통 분모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고, 또 분명히 확실히 이 부분만큼은 머릿속에 각인을 해 두어야 앞으로 어떤 시장의 흐름이 들어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 쌓아 나가고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아리따운 여러분들만의 투자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전차에서 그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었던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컨텐츠로 내보내야 하나, 이게 이제 어떤 반향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참 오랫동안 많이 하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귀찮아서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숙연해집니다. 어색하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 정준세라는 사람, 저는 그렇게 뭐 대단한 부자는 아닙니다. 대단한 부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또 모자란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시장에서 내놓으라는 수익률에 범접을 해봤고 많이 쌓아왔지만 많이 잃어도 본 사람입니다. 큰 돈을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매일 오후 방송에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과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또 본인만의 어떤 스탠스를 정리하고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지만, 반대로 저는 굉장히 많이 잃어본 사람이에요.
슈퍼리치의 기준이 무엇인지 참 난해하지만서도 글쎄요, 뭐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슈퍼리치죠. 리치였죠. 리치였죠. 슈퍼리치였죠. 네. 저는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지키지 못했고, 어, 또 많이 창피합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잃어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덜 잃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실체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영상을 좀 볼까요? 제 과거에 옵션 수익과 관련된 영상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영상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보고 넘어가시죠. 가보는 거지 뭐. 4억 5천 풀 매수. 왜냐하면 오늘은 끝까지 가는 날이기 때문에 뭔지를 모를 거다 아마 지금 이 흐름이. 결제 받으러 갑니다. 강단 있게 1.0까지 가자 가자 가자. 1.0까지 가자. 기절 초풍합니다. 기절 초풍해. 강단 있게 1.0까지.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칫 자랑과 오만 뭐 이렇게 좀 보여질까봐 참 가급적 별로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뭐 우리 가족분들이 예전에 몇 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수익률과 관련돼서는 항상 자신이 있습니다. 또 제가 시장에서 손실을 보고 나면 손실을 본 거 언제든 다시 가져올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항상 기본 탑재가 되어 있었고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충을 겪어왔죠. 한때는 손실이 너무 무서워서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뭐 눈물은 이미 말랐고요. 눈물은 이미 그런 것 때문에 날 수 있는 눈물은 이미 말랐고요. 여러분 눈물이 마른 다음에 어떤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오게 되면요. 그때는 몸에 있는 수분이 말라요, 그냥. 몸에 있는 수분이 증발을 합니다. 뭐 그런 모든 과정들을 많이 거쳐오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언제든 이뤄도 가져올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어느 반열에 들어오니까 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도 배워요. 시장을 보고 항상 배우고 매일 장 끝나고 나면은 수급을 정리를 하고 여러분 수급 정리가 10분, 20분 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대여섯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이런 포지션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전체 시장에서 자산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현물에서 혹은 선물에서 주식 선물에서 또 종목들은 이런 것들을 사고 이런 것들을 팔고 얘들이 지금 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가당키나 한 상황인가? 지금 쟤들 전체 움직였던 자산들이 누적이 이 정도의 흐름인데 여기서 이만큼이 빠져나간다면 이게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요. 음, 별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별의별 시도를 다 해봤어요. 한때는 수치로 정리가 안 되고 상식으로 정리가 안 돼서 어떤 통계적으로도 접근을 해봤고요. 10년치, 뭐 5년치, 15년치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주,
가격 구조의 통계도 내봤고, 날씨에 따른, 기압에 따른 어떤 뭐 정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해봤고, 사회적 현상에 대한 생각. 근데 제가 결론은 다 쓸모없어요. 다 쓸모없는 거고. 근데 그런 모든 거를 다 거쳐 가다 보면요, 특정 수준에서는 매번 맞는 건 아니지만, 아, 이놈들은 이렇게 지금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어떻게 이 가격에 머물 수 있겠어. 현물이라면 이게 뭐 이러고 있다 또 올라오겠구나. 모아가고 있구나. 나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요런 자리에서는 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이게 페이크구나. 낚시구나. 낚이지 말아야지. 그 뭐 낚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서 한 코 두 코 더 끌어올리면은 나조차도 막, 이거 왜 내 미리 팔았지? 한번 들어가 조금만 더 먹고 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저 영상은 특수성이 좀 있었던 때예요. 17년 5월 영상인데 평균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다가 특정 구간에서요, 이렇게 겁을 확 줘버리잖아요. 겁을 확 주면은 이렇게 화들짝 놀라고 움직이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네, 저 때는 좀 전후 관계가 좀 필요한데 누군가가 어떤 수급을 만들어 놓고 폭탄이 좀 만들어져 있던 때예요. 근데 배수해진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결코 답이 나오지 않고는 못 베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뻔한 답이었어요. 그래서 좀 고액을 베팅해서 좀 자신 있게 영상 보면 뭐 강단 있게 끝까지 가져갑니다라는 그런 말이 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장중에 매매하면서 핸드폰으로 찍은 거거든요. 핸드폰으로 보면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을 했었던 건데, 컸죠. 저 때까지만 해도 구찌가 컸죠. 1억, 뭐 2억 베팅하는 거는 뭐 우스운 수준이었고, 그냥 100만 원, 삥 던지는 거에 대해서 100만 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던져서 날아간다고 생각하고 삥 던지는 거, 뭐 500씩, 뭐 1000씩 이렇게도 던져보고 별짓을 많이 했었던 때예요. 물론 저거보다 더 했던 때도 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이제 명확히 기억하죠. 전날 최대 수익이 10억이 조금 넘어갔었어요. 근데 10억이 넘어가서 막판에 뭐 이 정도의 수익이 났으니까 뭐 일부는 좀 버리는 셈 치고 한번 베팅 한번 해볼까. 그러고 이제 종가에 결제 받으려고 거의 한 3억 가까이를 던져버렸는데 꽝이 났어요. 막판에 꺾어서 꽝을 내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장에 이제 내가 보려고 했던 그 가격으로 갭을 띄워서 이제 흐름을 잡게 되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페이크들이 나와요. 일부러 결제를 주지 않으려고 장난을 하는 흐름도 나오고, 시장은 여러분들 상상 이상의, 상상하는 것 이상의 장난질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수익들도 좀 보여드리자면, 그때그때 제가 수익 계좌들을 제 걸 찍어둔 것들이 있는데, 뭐, 다 실계좌예요. 제 실계좌들인데.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려야지 되나? 뭐, 민망하기도 하고. 보통, 매매 대금 자체가 이제 구찌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뭐, 10억대, 뭐, 20억대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좀 세게 들어갔던 적도 있고, 그죠? 담화가 크죠. 계약수를 뭐, 1000단위씩, 뭐, 2000계약씩 가져갔을 때도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있으면요, 이제 전 반성을 하게 돼요. 제가 큰 수익을 내거나 어떤 기분 좋은 수익이 났거나, 그것이 뭐 우연이 됐든 아니면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됐든, 지금 뭐 보여드리는 것들은 좀 상당히 좀 계산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의 수치들인데, 기분이 좋아서 이제 좀 찍어놨던 것들이에요. 뭐 물론 선물뿐만이 아니에요. 좀 이건 좀 현물인데, 이 중에 지금 현재 ING 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고, 현물 수익도 그렇고,
이렇게 뭐 좀 많이 있죠. 좀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뭐 자랑이라는 것도 좀 빵빵 해야지 되는데 말이죠. 이게 좀 민망하긴 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일반적인 거고, 항상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게 아닙니다. 네, 보시면은 좀 매매 금액대나 한번 던질 때 구찌가 좀 크죠, 다. 그죠?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누적 손익이 얼마가 됐든, 뭐 금액이 얼마가 됐든, 수익률이 얼마가 됐든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2021년 2월까지 누적이에요. 제가 21년도 1월, 20년도 12월까지의 누적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들쭉날쭉한 것들이 많이, 어쨌든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과거에 내가 얼마를 번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과거에 뭐 얼마 번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이 계좌에서 최고로 올라갔었던 공의 개수는요. 아까도 이제 많은 수익들 뭐 영상에서도 보시고 보여드렸지만 좀 높게도 올라갔었죠. 네. 어쨌든 지금 현재는 6억 6천만 원대의 누적 손실 금액이 있어요. 누적 손실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조금 수익을 내고 조금 뭐 손실을 내고 지금 되게 짜치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인데, 2021년 1월 올해 1월 4일부터 2월까지의 수익은요, 300%의 수익이에요. 이건 좀 그냥 옵션 수익만이에요. 옵션 수익만이고, 저건 그냥 50만 원, 50만 원 갖고 이제 200만 원을 만든 거니까 이제 300% 수익인 건데, 의미가 있다면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의미가 없다면 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말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돈을 많이 만져봤어요. 그리고 정말 큰 돈을 많이 잃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 하면요. 첫째, 얼마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지금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출중한 강의를 하고 있는 많은 뭐 전문가들이나 뭐 슈퍼리치 분들이나 전 존경합니다. 정말로 존경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하지 못한 거를 한 사람들한테 저는 모든 것들을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물론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방송을 보면서 좀 이건 사짜 냄새가 나는데 너무 낚시성이 짙은데 그런 영상들도 물론 있죠. 그런 영상들은 제외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공통분모는 자산을 지켰죠. 자신이 수익 본 것들에 대한 자산을 지켰어요. 저는 물론 일부는 지켰지만 일부는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만큼을 벌었지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잃은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네가 돈을 벌었으면은 뭐 증거를 대라, 뭐 계좌를 보여줘라. 아까 보신 것과 같이 계좌는 수익률 다 실계좌입니다.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방금도 보여드렸다시피 벌었던 거 다 까먹고 손실도 많이 냈어요. 뭐 계좌가 뭐 저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따져보자고 하면 저는 이만큼 수익을 봤지만 이만큼을 남긴 나머지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알고 있죠. 다시 갖고 올 거예요. 저 돈들은 다시 갖고 올 겁니다. 갖고 올 거고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해봤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알아서 또 그렇게 가져올 거예요. 자랑하려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요. 아마 제가 저 자산을 지키고 그거를 또 이번 장에서 더 크게 불려 나왔다고 하면 그냥 파생을 하지 않고 주식만 갖고 그냥 차차차차 하면 저렇게 소멸이 될 일은 없었겠죠. 주식은 소멸돼야지 웬만해서 소멸될 종목을 제가 뭐 살 리도 없겠고. 근데 파생은 소멸을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자산을 불어내서 아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크게 잃은 것들을 제외하고 주접을 떨지 않았다면 내가 주접을 떨지 않고 병신짓 하지 않고 그냥 차근차근 모아갔다면
지금 그게 정말 보수적으로 따졌어도 내 자산이 얼마가 됐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단지 꿈이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그때 내가 그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 큰 실수 몇 개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저 주접을 그때 떨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현재의 수익률대로 가져왔다면, 만들어 왔다면 나는 자산이 지금 얼마가 됐을까를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굉장히 이제 좌절스러운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대략 뭐, 한 2천억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물론 꿈 같은 수치지만, 음, 보수적으로 봐도 그 정도라고 하면, 네? 한심하죠. 그죠? 후회인 것 같죠. 후회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때 그랬다면 내가 그랬을 텐데, 내가 왜 그랬, 그런 후회가 아니라, 그래, 내가 그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수준이구나. 아이고, 씨발, 나는 왜 이러고 살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요는 뭐냐 하면요. 번 것을 지키는 거, 그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 한 해 올라오는 구간에서 저는 사실 다수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아직 제대로 된 데미지를 입어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겁 없이 저 자리에서 신용 매매가 들어간다는 거는, 그거는 글쎄요, 저는 좀 여러모로 생각해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유일하게 그것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초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 또한 한때는 한 번 수익 낼 때, 뭐야 이거 확실한 거잖아, 2억 확실한 거잖아, 1억 뭐 몇천 들어가서 100%에 100%, 그거 뭐 한 1억 들어가 갖고 내일 갭 나오면은 대박인 건데, 뭐 잃어봐야 뭐 반토막이고 따면은 뭐 300% 400% 정도 나올 텐데, 이게 어떤 게 더 유리한 거냐. 이렇게 진짜 시건방지일 때 잃을 데가 없는, 시건방지기를 진짜 잃을 데가 짝이 없는 짓거리에 그런 매매를 많이 해왔었어요. 종목도 어, 뭐야, 너만 돈 있어? 너만 돈 있어? 들어봐, 한번 들어 올려? 부질없는지. 젊어서 가능했었던 거고요. 무식해서 가능했었던 거예요. 젊은 혈기와 무식함, 그 교만함과 자만 때문에 저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부쩍 그렇게 벌었던 재산을 지킨 많은 슈퍼리치 분들, 또 시장에서 뭐 방송 3사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에서도 유명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존경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투자 방식과 저의 투자 방식이 맞지는 않지만서도 뭐 존경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분들을 존경을 해요. 왜? 지켰으니까. 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뭐 개꾸지가 된 건 아닙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많이 벌어도 받고 많이 잃어도 본 사람이에요. 또 지금 현재 자산을 유지하고 구축하신 많은 슈퍼리치 분들도 많은 마음고생을 했었을 거예요. 수없이 깡통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은 정말 도산의 경험, 그 이상의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라, 이런 걸 사라, 지금은 이렇게 봐야 된다, 이 구간 이런 구간이다. 이제 그분 스타일의 매매 스타일대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저 또한 제 스타일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저 지 자산을 지키지도 못한 놈이 뭐가 잘났다고 지금 우리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주겠다고, 조언을 해주겠다고 저러고 있는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저는 잃어본 사람이라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은 주의하세요. 누구보다도 좀 더 절실하게 어필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짱 있게 가져가야지 될 때가 언젠지, 그리고 소심하게 투자해야 될 때가 언젠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지켜야 될 때가 언젠지, 막 씨를 뿌려가지고 이게 자랄 때까지 일조량도 보고 물도 비료도 해충과에 대한 방역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키워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은 이제 조금만 신경 써주면 무럭무럭 자라는 시기가 오죠. 하지만 특정 순간부터는 이제 추수에 염두를 둬야 돼요. 수확을 하기 위해서 막바지 병충해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버리고 남아있는 것들을 더 크게 남은 과실에 대한 질을 더 높여주느냐, 아니면 뭐 양으로 승부하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농사도 지어야 되는 것처럼 벌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벌면서 세이브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순간에는 무조건 지키기만 해야 되는, 이제 벌어놓은 것들을 지키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저는 교만하고 자만하기 이럴 때가 짝이 없어서 내가 그런 때가 어딨니? 야, 우리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먹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먹는 사람인데 그런 게 어딨어? 죽어! 공격! 막 이러고 그러다가 이게 나간 사람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식을 그렇게 하고 뻘짓거리를 하지 않았으면은 2천억이 넘는 자산이 쌓여있을 거라고. 지금 왜 나는 배포 있게 투자하는 방법이 뭔지를 아니까. 컷.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 하면요, 정준세는 슈퍼리치다, 정준세는 슈퍼그지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잃어본 사람이 이야기할게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꼭 간청드립니다. 지금부터는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본인이 생각하는 장기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벌어놓은 것들을 잃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래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빠른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잃지 않기 위해서 인고의 시간을 버텨야 할 타이밍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정말로 중요해요. 나는 진짜 이 기업을 끝까지 모아갈 거야. 본인이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비중을 조율하면서 가져가세요.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릴 때마다 모아가야 하는 시기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가 방송에서 뭐 언론에서 무슨 뭐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릴 때마다 사야지. 어떤 종목이 내려면 내릴 때마다 물을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내릴 때마다 사라는 것은 너무 많은 종목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내렸네? 사도 되는 자리인가? 그럼 잡아야지. 요거 내가 살라고 했던 건데 가격이 내려왔네. 근데 내가 이 기업을 왜 살라고 했지? 기업이 좋아. 결국에는 지금 가치는 말도 안 돼.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 내가 살라고 했던 종목인데 가격이 시장 프리미엄에 의해서 내려왔네. 지수가 내려오니까 그 프리미엄에 의해서 내려왔네. 좀 사봐야지. 그래, 요것도 살라고 했었지. 요거 지난번에 가격대가 그래,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다고 했지. 여기서 한번 사보고 좀 더 내려가면 그때 가서 사야지. 그러니까 요번에 살 때는 조금만 사보고 내려갈 때 더 많이 사야지. 근데 그냥 가면 어떡하지? 그냥 갈 때 그럼 그때 좀 더 태워보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시장에 왕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무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도,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래서 무조건 종목이 갈 수 있다는 생각, 그 편견은 버려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반영되지 않은 것들, 항상 시장은 상수만 보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와 봐야 또 올라간다? 여러분, 말 참 쉽게 하죠. 말 참 쉽게 하죠. 현실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현금을 좀 늘렸다가 또 사고, 올라오면 좀 팔고, 기본 베이스 물량을 유지하고, 가면서 정리를 하고 또 사고, 조정 오면 사고, 조정 오기 전에 좀 조율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과 조정 오면은 사서 또 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거 못 버틸 수 있어요. 네? 요즘 자꾸 그 TV에 나와서 장투만을 고집을 하고 어떤 다른 패널이 이야기하면 그 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시장은 많이 갈 거기다. 앞으로 5년, 10년 더 갈 거니까 그냥 좋은 종목을 가치를 보고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 소리, 그 말 한마디만 믿고 종목을 가져가다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피폐한 흐름에 지쳐서 그 사람이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본인도 흑역사가 있었잖아. 그죠? 본인도 흑역사가 있었고 본인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다 좋을 수 있었을까? 근데 그거를 본인은 참아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러니 당신들도 그렇게 해라? 그것만이 정답이다? 그건 아니죠. 상황이 다 다른데, 사람들은. 저는 지금부터는 벌어놓은 것들을 최대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제 2021년도 1분기가 지나가고 2분기가 되면서부터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은요, 이상한 변동이 나오는 구간에서 오히려 그 등락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소액을 가지고 100만 원을 갖고 몇십억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 슈퍼리치도 있어요. 그분은 매일 단타를 치고 가치 투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한대요. 또 어떤 분은 큰 돈 들어가서 그때그때 흐름 먹고 나오고 뭐 놔뒀다가 그 다음날 팔고 며칠 있다 팔고 이런 분도 계세요. 그분도 돈 많이 번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 사서 그냥 가만히만 놔둬서 수익을 보고 그렇게 해서 뭐 높은 위치까지 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보는 종목이 다 같은 종목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맞춰서 수급과 종목군들을 골라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무분별한 시장이잖아요. 같이 투자를 하라고 하니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장기를 보려고 하고요. 단기 투자를 하라고 하니 그때그때 보라고 하니 정말 지금부터 많이 갈 수 있는 종목도 그때그때 끊어 먹으면서 정말 시세 나올 때는 못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투자가 어떤 성향인지 자신의 성향과 스탠스를 먼저 파악하고 가야 된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허나 단기를 보시든 중기를 보시든 장기를 보시든 가치 투자라든 뭘 하든 간에 파생을 하시든 현물을 보시든 뭘 하든 간에 못 벌어본 사람은 몰라요. 좀 이거 재수없는 얘기지만 안 벌어본 사람은 몰라. 하지만 이만큼을 벌었던 사람이 그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오는 그 황망함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이고 당금질을 하면서 버텨온 사람이에요, 저는. 몇 번이고 그걸 당금질을 했다고. 시뻘겋게 달아오른 거를 찬물에도 담그고, 그러다 깨지기도 하고, 또 담그고, 이 짓을 몇 번을 해본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벌면은 킵을 하자. 벌면 킵하자. 버릴 수 있는 것만 대응을 하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말이죠. 이제는 어떤 시장 변동뿐만 아니라 흐름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젠 벌어놓은 것들 최대한 잃지 않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잃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요, 더 많이 벌어요. 주식 투자는 되게 간단해요. 어려워. 많이 어렵지만 일단 심플하게 접근해야 될 게 있어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 됩니다. 조금만 벌어도 돼요. 왜 자꾸 막 자꾸 많이 벌라 그래? 근데 조금씩 벌어서 계속 누적해 나가면 돼요. 이럴 때도 있겠죠. 야, 내가 지금 뭐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이 개고생을 했는데, 몇 달을 고생을 해서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일주일 만에 그 돈이 다 날라갔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소심하게 투자했다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조금씩 수익을 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1%만 수익 내면 빠져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수익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보수적 접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공격적인 접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이 고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앞으로 버블은 더 용인될 거예요. 특정 구간까지 버블은 더 용인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이제 뭐 시장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패턴이 나오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했었던 누구나 다 돈을 갖고 들어오면 시간만 지나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은 이제는 조금 성향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어놓은 게 있다면 이걸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과격한 매수를 지향해야 되겠죠. 소량씩 사서 비중을 채워가는 연습을 하시고, 좀 여기서는 팔았다가 다시 사봐야 되겠네. 뭐 반이라도 팔아보거나 아니면 또 다 팔고, 물론 내려와서 여기서 정확히 살 수 있다는 어떤 전제가 있거나 뭐 그런 여러분들만의 시스템이 있다면 활용하시면 좋은 거고, 팔고 다시 사보고, 다른 종목을 사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 종목을 사도 상관이 없는 거고. 대신 샀는데 가야 될 자리에서 안 가. 잘라야죠. 더 웃긴 거는 1%, 2%, 3%일 때 자르는 게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1%, 2%, 3% 손실 날 때 자르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놔두면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징조가 있죠.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수급의 징조가 나와요, 항상. 그래서 볼 것 좀 웬만큼 볼만한 현상들을 다 보고 가는구나. 그때 사보는 거고. 샀는데 못 가는구나. 잘라내야죠. 깊이 들어오면 다시 사면 되는 거고. 오히려 조금 움직였을 때 자르고 나가야 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너무 뻥하고 떨어졌어. 뻥하고 떨어졌지만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럼 여기서라도 잘라야 되는 거예요. 5만 원을 잃었지만 하고선 잘라버려야 될 종목이 있는가 하면 100만 원을 잃었어도 여기서라도 잘라야 되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그를 잃기 위해서는. 하지만 말이죠. 5만 원, 야 이거 좀 장난해 지금? 내가 관리비 보려고 들어왔어 이 시장에? 놔둬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또 100만 원, 야 이거 뭐야 대처도 못했는데 100만 원이 내려왔어? 이거 굳이 내가 여기서 대응을 해야 돼? 올라오면 팔면 되지. 그렇게 해서 손실을 줄이고 파는 방법도 있겠죠. 왕도가 없어요 또. 왕도가 없어. 어떤 거는 빨리 팔아야 되고 어떤 건 늦게 팔아가지고 손실을 더 많이 보질 말아야 돼. 뭐를 하든 간에 어떤 케이스로 전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고 있든 간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파세요, 늦게 파세요, 지금이라도 파세요, 아니요 이런 걸 뭐하러 팔아요, 그냥 놔뒀다가 올라오면 팔아야지, 오히려 더 사야지, 내려가면 더 사야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의 마인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종목을 캐치를 했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어떤 종목을 사라고 해도 본인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내가 잃지 않을 돈, 밀어도 되는 돈, 이거 뭐 차차 매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매수하기 위한 돈, 여러 케이스로 접근 자체를 시작부터
접근 자체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접근을 했다고 하면 그에 따른 대응과 그에 따른 결과도 그 상황에 맞게끔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도로 번 것을 유지하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잃지 않겠다는 생각만, 그것에만 집착을 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겁이 나서. 아, 참 중용이 필요한 거예요. 시장은 중용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벌어놓은 거를 다 까먹고 벌어놓은 것에 다수 과반수 이상을 까먹으라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야, 나는 무조건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돼. 아,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조금 빠졌어. 잃지 않아야 되는데 왜 또 이랬을까 내가.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약간은 이전에 공격적으로 씨를 뿌렸던 시기라고 하면 지금은 씨 뿌렸던 것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최소한 소실을 막으면서 손실을 최소한으로 해가면서 내 계좌에서 소실되어 갈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지금은 투자를 하기 위한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내 자산을 관리하는 마인드로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 시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슈퍼리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슈퍼리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한 그 시기와 방법은 무엇인지, 구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단기 보시는 분도, 중기 보시는 분도, 장기 보시는 분도 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하고 있어야 된다.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슈퍼리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 있죠? 그거 얼마로 시작한 계좌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저게 1,000만 원, 1,000만 원 갖고 시작한 걸 거예요. 처음에. 저 포지션이 키워나간 게, 커지기 시작한 게. 그 이후로도 뭐 500, 뭐 1000, 뭐 2000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 보신 것처럼 1억 넘어가는 거, 2억 넘어가는 거 그런 계좌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야, 내 500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본 건데 1,000만 원 들어가서 수익 본 건데 이 중에 이건 좀 뭐 벌어도 돼. 그런 교만과 자만. 그래서 막 억대 배팅하고 이래서 물론 그래서 더 큰 수익을 볼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나가리가 됐다. 나가리 된 것도 많다. 국내 파생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이라던가 아예 뭐 별것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주식이라고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놔둬서 수익 나는 시기가 있지만 놔두면 큰일 나는 시기도 있는 거예요. 적절히 맞게 관리를 해 나가야죠. 여러분도 슈퍼리치가 될 수 있습니다. 슈퍼리치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은 무엇이냐 하면 장투가 아니라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스탠스로 투자를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로 투자를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 나가실 겁니까? 각자의 상황과 자산에 맞게끔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제가 다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하세요. 내 방법이 옳습니다. 아예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저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쉐어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유를 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죠. 저도 아직 더 벌어야 되고 저와 함께 하고 계신 가족분들도 수익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뭐 비기다 공개다. 저는 비법, 무슨 지표, 기술 뭐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정답이 이렇게 해서 이게 공식이에요. 어? 그런 거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이 시장은. 맨날 그래 보이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조심해야 되고 거래량이 늘어갈 때 들어야 되고 여기서 사갖고 여기서 팔아야 되고 이런 뭐 의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뭐 강력한 신호이고 강력한 무슨 신호이 그거 역 이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역 이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가 무슨 여기 무슨 뭐 엑스포 아니에요. 각자 갖고 있는 기술 가지고 와가지고 뭐 기술 시연회 하고선 네 기법 내 기법 여기 만국박람회야? 여기 엑스포야? 여기 코스피가 무슨 전 세계 엑스포야? 아니에요. 각자 자기 성향에 맞는 자기가 해왔었던 스킬이 있는 거고 자기가 보는 기준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왔었던 통계와 어떤 모든 경험치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거 그 사람한테 안 맞을 수 있는 거고요. 그거 안 먹히는 시기에는 얄짤 없어요.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상황과 수급 구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갖고 있지만 전략이 다 먹히는 거 아니에요. AI라고 해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AI도 인간이 짜는 거거든. 그러니까 AI에 대한 알고리즘 저도 많이 기여를 했어요.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알고리즘은 나만의 또 알고리즘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매번 먹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시장은 빠르게 답습을 하거든요. 빠르게 답습을 해요. 그래서 잘 먹히던 어떤 기법도 테크닉도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먹히기 시작할 때가 있어.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시장은 투자자들을 되는 것처럼 해서 먹어주다가 확실한 믿음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회수를 해나가는 시기가 있어요. 시장도 AI가 무슨 BOT가 어떻게 들어오고 아니 의미 두지 마세요. 기법과 무슨 이런 거 의미 두지 마세요. 투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본질의 투자라는 그리고 그 투자에서 나는 어떤 목표를 갖고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각자 상황에 맞게 정립을 하세요. 각자 상황에 맞게 정립을 하신 이후에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벌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지만 이제 슬슬 잃지 않는 투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특정 구간이 되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무조건 거두는 시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또 지금은 잃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잃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었던 그 시기를 이제는 다시 공격적으로 짧게라도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상황은 대응을 해야지. 무조건 한 가지가 옳다고 그것만 주구장창 푸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한 가지 생각에 도취되어 있는 개인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슈퍼리치가 되고 싶고 지금보다 훨씬 슈퍼리치 난 꿈도 안 꿔요. 지금보다 더 많이 벌고 경제 자유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든 간에요. 뭐가 됐든 간에요. 돈을 벌고 싶으면 조금씩 돈을 벌어서 모아가고 그러면서 더 큰 것들을 탐닉하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접근을 하고 여러분 우리 사회 초년생 때 생각해 보세요. 월급 얼마 받으셨습니까? 알바에서 얼마 벌었습니까? 장사해서 얼마 팔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모이니까 조금 더 큰 장사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가게를 넓힐 수 있고 돈이 모이면서 쪽방에 살다가 월세에 살다가 전세에 살다가 내 집을 사고 점진적으로 커져나가는 어떤 경제의 규모라는 게 나의 삶 속에도 그대로 녹아 있잖아요. 물론 저도 소시적에는 거꾸로 갔던 때가 있어요. 이건 뭐 지금이 내가 벤자민 버튼도 아니고 거꾸로 가 자꾸 걔네도 거꾸로 가고 나만 그냥 그대로인 것 같고 세상은 바뀌어 가는데 나는 오히려 퇴보한 것 같고 누구에게나 그런 환란의 시기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럴수록 조급해질 것이 아니라 저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정진하려거든 작은 것부터 그렇게 쌓아나가고 또 거기서 더 큰 것을 노려보고 점진적으로 큰 것을 노려보고 또 특정 구간에서는 그렇게 커진 계좌가 됐든 사회적 지위가 됐든 뭐가 됐든 잃지 않는 투자 조심해야 되는 시기 신경 써야 되는 시기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배분이 시의적절하게 좀 조율되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부터는 이만큼의 어떤 규모에서 그래 이제는 요만큼 정도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머릿속에 탑재해 보세요. 나는 투자를 할 거야, 모아갈 거야, 큰 수익을 볼 거야,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나는 부자가 되어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이 이만큼이 다 차 있었다고 하면 많이도 필요 없어요. 제발 해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다른 계좌 보여드릴까요? 더 큰 거? 뭐 더 많이 나가리 된 거 보여드릴까요? 뭐 어떻게 하면 믿을 거예요? 해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웬만큼 저 어디 가서 수익률 밀리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기 참 민망한데요. 뭐 수익률 그래서 뭐 너 수익률 투자대회 나왔냐 뭐 했냐 너는 뭐 그거 꼭 보여드려야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책상 서랍 속에 차키 몇 개 있냐 그런 게 기준인 겁니까? 그냥 그래요 뭐 그런 게 기준이라고 하면요 할 말은 없습니다. 더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는 큰 수익을 볼 거야, 투자로 대성할 거야, 인생 성공할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이만큼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요만큼만 가져보세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요만큼만. 지금은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나 잃지 않는 투자를 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모든 것들을 지킬 거야. 가장이십니까? 가족을 지켜야죠. 사회초년생이세요? 지금 20, 30대가 삐걱해서 넘어지면 예전처럼 젊기 때문에 괜찮아. 젊어서 할 수 있어. 젊음이 좋은 거야. 모든 시도에 실패는 두렵지 않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막상 지금 시대의 어린 친구들이 잘못돼서 넘어지면은 우리 때보다 다시 일어나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 때 저는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해봤어요. 사업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해왔지만 자빠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들, 그럴 수 있는 계기들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찬스가 많지 않은 시대예요. 있다 해도 너무나 치열해. 너무나 치열해요. 지금은 힘들어. 사회적 환경, 어떤 개인이 처해 있는 시대적인 계층 간의 모든 환경이 이전과 같지가 않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본인들이 지켜야 될 게 있고요. 지켜야 할, 아니고 지켜야 할 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잃지 말아야 할,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거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본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들어가서 수익 공부 좀 뭐 놔뒀다가 나중에 뭐 하면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50만 원을 잃어도 화가 나고 진짜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고요. 뭐 10억, 20억을 똑같아요, 여러분. 100억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나 1000만 원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나 1억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나 일단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은 다 아프고 힘든 거예요. 아닌 척을 하려고 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용기 100배 태산과 같은 어떤 힘이 있어서 이길 것 같지? 예? 막상 나가리 되면은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매달려 보면 알아요. 난간에. 나중에 후회하면 정말 그건 부질 없는 겁니다. 후회도 해봤는데 후회도 부질 없는 거더라고. 그래 후회할 일 생기면은 그때 가서 제가 해드릴 얘기가 또 있어요.
왜 저렇게 뭐 많이 벌었던 놈이 많이 잃었대는데 아직도 저렇게 싱글벙글 할 수가 있지? 그러면 쟤는 뭐 많이 번 걸 갖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 아니요. 근데 전요 바퀴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제 적응해서 대응할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아픕니다.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매일 오후에 방송을 하지만 어떤 날은 정말 방송하기가 싫고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고 이 영상도 몇 번을 미룬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만들어서 보여드렸어야지 해드렸어야지 될 이야기들인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특출나 보이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디 가서 이렇게 주목받고 싶고 최고이고 싶고 이겨야만 되고 지구는 못 살고 그냥 광고 보고 들어가서 게임 하나 시작했는데 아 이거 이겨야 돼 이거 뭐야 그러고 들어가서 뭐 몇십 몇백 몇천만 원도 써보고 별짓거리도 다 해봤지만 다 부질없어요. 부질없어요. 쓸데없는 지출 다 줄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와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나의 미래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 한번 곰곰이 해보세요. 그러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신중해지실 수 있고요. 나한테 불리한 조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처하게 됐을 때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강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무모하게 무리하게 대응할 시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벌어놓은 것들을 지켜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생각하면서 가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부터는 과격한 것들에 대한 제어가 이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오늘의 요약,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많이 벌어갈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벌어야 되겠죠. 하지만 나는 안전하게 길게 크게 벌 거야.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아, 나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지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벌어둔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잘라야 되겠구나. 아, 이런 것들은 잃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놔뒀다가 올라오면 팔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지 되는데 여기서 이 종목을 더 많이 사는 건 좀 무모하구나. 내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신용으로 매수를 하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급등주를 보려 하고 내가 단기 투자라던가 스캘피킹 능하지도 않으면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급등 종목뿐만 아니라 테마주만 보려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슈퍼리치가 되기 위한 첫걸음, 아니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첫걸음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일이기 이전에 다음 주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간이죠. 3거래일 동안 변동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매매하시는 주간 되시기 바라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